영화관 대형 스크린을 수차례 걷어차는 아이, 중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발길질 몇 번에 부모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소식 며칠 전 사건 반장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전시 회장에 뛰어들어온 아이가 전시 작품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렇게요. 등을 대고 드러눕고 밟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말려야 할 아버지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던 게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결국 작품에 새겨진 글씨들이 아이에게 쓸려 훼손됐는데 한국화 거장의 손길이 닿은 억소리 나는 고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일 당연하게도 처음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한 박물관에서 코끼리 상하 화석이 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아이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건데 이를 본 부모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떠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아이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 대체 누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템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의견 좀 올려주시죠. 보통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노 키즈 존, 혹은 뭐 노 배드 페어런츠 존,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단속할 자신 없는 부모는 오지도 말라 뭐 이런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그 엄마와 약간 벌레 합성어 상당히 혐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또 논란 뭐 그런 표현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는 아직 아이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조카들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제가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식당 같은데 가서 이렇게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좀 짜증 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부모들은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게 되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이 기자가 소개한 그 얘기. 한 아이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그게 1억 원짜리였다면서요? 예, 이게 사실 한국화 거장이 박대성 화백이 쓴 그림입니다. 이게 글인데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최고 명필로 꼽히는 김생의 글씨를 원래는 이 비석에 써 있는 글귀인데 저거를 종이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한국화의 거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게 폭이 40cm 그리고 길이가 20m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저도 처음 해보고 조금 황당했는데 좀 저 아버님이잖아요. 네, 막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이제 사진만 촬영하고 우리 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사진을 촬영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작품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제 전시관에서는 저 작품 옆에 뭐가 이렇게 없어요. 원래는 저게 관객과의 작품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안전선을 제거한 상태였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저기 막 올라가서 눕고 밟고 무릎으로 막 문지고 다녀서 결국 이제 글씨가 훼손됐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이 손자국, 발자국까지 저 작품 위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제 경험담, 뭐 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아이들과의 어떤 뭐 남의 집 아이들과의 문제들 막 이렇게 성토하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일단 저 상황에만 좀 집중을 해보죠. 말리는 사람, 그 아빠가 말이죠. 말리지 않습니다. 말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방금 전 댓글에서도 저 봐라 부모도 말리지 않는다 이렇게 김영아 님이 남겨주셨는데 진짜였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저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아이가 저렇게 뛰어들어가서 완전히 무릎으로 뭉개고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막 번지는 겁니다. 글씨가 번지는 상황인데 저걸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줍니다. 말리기는커녕 사진을 찍어줬고 나중에 미술관 측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CCTV를 돌려보니까 저렇게 아이가 그림을 망가뜨리고 있고 부모는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서 가족을 확인했더니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다. 작품을 만지면 안 되는지 몰랐던 것 같다. 라면서 사과를 하고 화백에게도 미술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과해달라고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부모들의 어떤 단속을 하지 않은 부모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자, 하지만 제일 속상한 건 앞서 그 작품을 그린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 박대성 화백도 애들이 뭐가 잘못이겠냐 이랬다는데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그게 애들이지 뭐 그래. 당연히 우리 애들도 그러고 애들이란 게 뭘 합니까? 어른이 조심을 안 시켜서 그런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고 했어. 그 이제 자국이 남아 있어도 이건 뭐 그것도 하나 역사니까 놔둬야지. 하나의 역사. 예, 복원도 할 수 있는데 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예. 자, 소장님도 이제 네. 그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사실 좀 관대한 엄마에 속하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얘기해서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이 오늘 사건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지금 박대성 화백 너무 이제 거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뭐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 화백께서 보여줄 수 있는 태도고 여기 미술관이잖아요. 게다가 좀 경주죠. 그러면 너무너무 귀한 소장품들이 가득한 미술관에 갔는데 아이가 아주 애기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뛰어 올라가서 그렇게 누울 수도 있고 누가 봐도 큰 작품인데 그걸 또 제재하지 않았던 그 부모님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잘못된 거를 지금이라도 깨우쳤지만 혹시 뭐 변상하라 이럴까봐 너무 겁나셔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저게 모를 수 있는 건지 기본 소양에 대한 것이 아닌지 좀, 네, 좋은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이게 그 변호사님 일단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러시겠죠, 당연히. 뭐 방송에까지 나와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나는 내 작품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작가가 있는데 저런 경험을 당했다면 우리 뭐 사건 반장 가족분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면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이거랑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처벌할 때 14살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도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민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을 때는 손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형사는 벌을 못 주지만 그래서 민법에 손해본 사람은 부모가 대신 물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그냥 물어줘야 돼요. 야,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기자,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2015년에 경기도에 있는 한 박물관, 이 덕소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코끼리 상아 화석이 있었어요. 화석이요. 화석 상당히 저기 깨지면은 뭐 접착제로 붙이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떨어뜨려갖고 바닥에 떨어뜨렸고 파손이 됐어요. 안 돼. 저걸 뭐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화석인데요. 이 땅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건데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근데 저때 또 논란이 됐던 게 저 부모가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와 함께 이제 자리를 떴어요. 아이고. 네, 조치가 없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측이 뭐 사실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보긴 봤겠죠. 애를 데리고 이제 나가는 영상까지 이제 다 찍혔는데 이 경찰에 신고도 할 수가 있었지만 박물관은 그렇게 안 하고 대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이거 우리가 다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뭐 부모랑 아이 둘로 구성된 가족이 파손한 사실도 확인했고 아, 진짜요? 이거 우리가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선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봤는지 뭐 들었는지 이 부모가 이제 한 일주일이 조금 지나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로 정말 죄송하다.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족들과 함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에는 박물관에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나서 간 다음에 박물관 홈페이지 계속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아니, 뭐 식으로 들었을 수도 있죠. 뭐 어.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연락이 닿았을 수도 진짜. 있는데. 예. 이제 발 뻗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앞서 뭐 우리 이 기자가 이 외국 사례도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만 저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해외 토픽으로 소개됩니다. 2015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만에서 10대 소년이 전시 중인 그림을 완전히 구멍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구멍이 났는데요. 그 꽃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이렇게 넘어지는 듯한 느낌인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손으로 짚으면서 완전히 구멍을 낸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음료수를 뭔가 든 것 같아요. 들고 가다가 이제 순간 헛디디면서 어떡해. 발이 걸려서 그림 쪽을 저렇게 박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저 그림이 18억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엄청 비싼 그림입니다. 만약 물어냈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보험 처리를 전부 하고 대신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에 하루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 좋게 끝난 건 아닙니다. 2018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난 사건이 있는데요. 5살 아이가 조형물을 잡고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아이가 조형물에 저렇게 다가가서 이제 뭔가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저렇게 사고를 내는 조형물과 함께 나중에 넘어지거든요. 아이고, 네, 지금 아이고. 보시면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죠. 저렇게 아이고. 쓰러지면서 아이도 조형물도 같이 쓰러지면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나중에 저렇게 소리가 난 다음에야 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이의 부모에게 1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진짜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는 조금 잠시 후에 이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 변호사님 일단 그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 받고 안 받는 순전히 피해를 입은 측에 그건 재량에 딸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몇 살까지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형사처벌은 아까 제가 14살로 딱 예, 예. 정해놨지만 이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우리 법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그래도 자기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진 않는데 그러면 그럼 아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경우에도 부모가 여전히 아이를 관리를 못했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한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아이가 뭐,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나오시고 아이도 집에서 많이 시달리시는군요. 예. 아이도 뭔가 잘못하는 걸 알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도 그 아이 관리 감독이 다 주의를 다 기울여서 부모 잘못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땐 그 아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추징에 들어가겠죠. 예, 이거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거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다 책임을 졌는데도 다 할 바를 취했는데도 아이가 어긋나면 아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은 다음부터 첫 월급부터 압류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고. 야, 이거 그냥 확 와닿는 얘기네요. 진짜 첫 월급 압류라니까. 이 기자 뭐 마지막으로 앞서 뭐 댓글들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게 사실 오늘 댓글이 너무 열화가 같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게 사실 이 아이 뭐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과실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보신 것처럼 안전 펜스가 없거나 뭐 주의 표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아이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